서울 강남의 한 거리, 저녁 8시, 베테랑 승무원 제시카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자동차 키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차량 번호까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제시카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키를 주워가지 않습니다. 그냥 피해서 걸어갈 뿐이었죠. 제시카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 30개국 이상을 날아다니며 수많은 범죄를 목격했던 그녀였습니다. 가방은 항상 앞으로 메고 휴대폰은 절대 테이블에 두지 않는 것이 생존 수칙이었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도대체 이 베테랑 승무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3일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시작됩니다. 제시카는 세계 30개국 이상의 도시를 날아다니는 베테랑 승무원이자 유명한 여행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녀의 오랜 직업병은 경계였죠. 공항과 낯선 도시에서는 절대 가방을 앞으로 놓지 않았고 테이블에 잠시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도시에서 목격한 소매치기와 범죄는 그녀를 극도의 긴장 상태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최근 뜻하지 않게 한국의 인천공항에 강제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기상 악화로 인한 비행기 결항이었죠. 아시아의 낯선 나라에 갇혔다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복도를 걷는 순간 제시카의 머릿속 경고등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공항의 청결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유럽의 공항처럼 악취나 쓰레기가 전혀 보이지 않았죠. 곳곳에 무료 샤워 시설이 있었고 심지어 짐 배송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그동안 마주했던 그 어떤 선진국의 공항도 이토록 완벽하게 여행자를 배려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숙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시카는 지하철을 타야 했고 묵직한 짐 때문에 벌써부터 유럽 특유의 악취와 소매치기를 걱정하며 긴장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악취는커녕 마치 박물관처럼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반짝거렸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심지어 짐을 든 사람들을 위해 엘리베이터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죠. 제시카는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던 지난날의 고통을 떠올렸습니다. 런던에서 파리에서 로마에서 항상 땀을 뻘뻘 흘리며 계단을 올랐던 기억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고통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승강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철이 정확히 시간표대로 도착했습니다. 1분의 오차도 없었죠. 열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좌석은 깨끗했고 사람들은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앞으로 꽉 껴안았습니다. 2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죠.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게 가방을 옆에 두거나 심지어 바닥에 놓기도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방심해도 되는 걸까요? 숙소에 도착한 제시카는 짐을 풀고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탈리아의 유명 디자이너가 한국 편의점 커피에 중독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숙소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죠. 24시간 편의점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밝게 불이 켜져 있었고 손님들이 편안하게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파우치 커피를 샀습니다. 커피 머신에서 직접 내려 마시는 시스템이었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신선했습니다. 커피의 본고장 이탈리아 디자이너가 반할만 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계산은 무인 키오스크로 간편하게 끝났고 커피는 직접 만들어 들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효율적이면서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었죠. 편의점을 나와 걷던 제시카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길바닥에 자동차 키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까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제시카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키를 주워가지 않습니다. 그냥 피해서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시카가 살던 도시에서는 5분도 안 돼서 누군가 주워갔을 겁니다. 차를 훔치거나 최소한 주인을 찾는 척하며 살해금을 요구했겠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조금 더 걷자 길거리 가게 앞에 주인이 없는 스쿠터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열쇠도 없이 그냥 세워져 있었죠. 제시카는 상상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도둑이 없는 사회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제시카는 동료 승무원들과 함께 호텔 방에 모였습니다. 한국에 강제 체류 중인 승무원들이었죠. 모두 배가 고팠지만 밖에 나가기는 귀찮았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배달의
배달이 엄청 빠르대. 시켜볼까?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달 앱을 켜자 수많은 음식점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식 치킨을 주문했죠. 30분 후 호텔 방문 앞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배달원이 치킨을 건네주고 갔습니다. 제시카는 치킨 박스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동료 한 명이 말했습니다. 잠깐 나 커피 사올게. 5분만 기다려. 동료는 치킨 박스를 복도에 그대로 두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제시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 동료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한국이야. 아무도 안 가져가. 제시카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치킨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동료가 커피를 들고 돌아왔고 치킨은 여전히 복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달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서로를 믿고 작동하는 신뢰 시스템을 눈으로 보는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 방어선은 밤이었습니다. 제시카는 범죄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해가 지면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밤의 도시는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동료가 말했습니다. 한강 가볼래? 밤에 진짜 예쁘대. 제시카는 망설였습니다. 밤에 위험하지 않아? 동료는 웃었습니다. 여긴 한국이야. 밤에도 안전해. 자정이 넘은 시간 제시카는 동료들과 함께 한강 근처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에어로빅을 하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는 연인들, 강 위에는 자정임에도 오리배를 타는 연인들이 평화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성들이 혼자서도 편안하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고가의 가방을 들고 휴대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제시카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그녀에게 경계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전과 자유를 마음껏 누려도 된다는 것을 허락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시카는 20년 동안 유지해온 가방을 앞으로 매는 습관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제시카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가방을 앞으로 매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실 때 휴대폰을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밤에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20년간 몸에 밴 경계심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같은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한 동료는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 가면 적응 못할 것 같아.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그녀가 알던 세상의 논리를 부정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미래에서 온 도시였습니다. 3일 후 비행기가 다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제시카는 인천공항 탑승구로 향하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한국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며 제시카는 자신의 SNS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20년간 30개국 이상을 날아다녔지만 한국처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는 처음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경계심을 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안전하고 완벽한 생활에 중독되어 버렸고 반드시 승무원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좌석에 앉은 제시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을 보며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에는 휴가로 올 거야. 더 오래 머물면서 이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 일주일 후 제시카의 한국 체험기는 승무원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승무원들이 한국에 가고 싶다는 댓글을 남겼고 제시카는 이후 한국 노선을 신청하여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에 올 때마다 가방을 뒤로 메고 편안하게 밤 산책을 즐깁니다. 20년간 몸에 밴 경계심을 완전히 버린 채로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안전과 신뢰. 하지만 이 당연함이 20년 베테랑 승무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진짜 힘, 안전과 신뢰가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앞으로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